해방 80인물 80월간 조선. 이준석. 청년 정치의 새 패러다임 제시. 이준석 1985은 삼김시대 이후 별다른 성공 사례가 없었던 청년 정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인물이다. 과학고서울대 하버드대 출신의 청년 기업인이었던 이준석은 만 26세 때인 2011년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발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박 대통령 탄핵 후 이준석은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새로운 보수당을 거치며 기존 보수 세력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보수로서 정치 활동을 하다 21대 총선 전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시사 프로그램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도 다수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대중정치인으로 자리 잡았다. 국회의원 선거에 3차례 출마해 낙선했지만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당 선거에 기여하며 보수 정당의 유일한 리더급 청년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보수가 재기하는 계기가 된 선거로 이준석은 오세훈 캠프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아 청년 유권자를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승리의 주역으로 주목받던 이준석은 같은 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43.8%를 득표해 당대표 자리에 올랐다. 당시 나이만 36세로 30대 집권 여당 대표가 탄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당대표 이준석은 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국민의힘에서 밀려나는 등 정치적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초반 열세를 딛고 42.41%를 획득하며 거대 양당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주목받으며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유일한 청년 정치인이다. 권세진 기자. 강만수. 글로벌 금융위기에 잘 대응한 경제관료. 강만수 1945는 제2의 IMF. 외환위기가 될 수 있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아낸 인물이다. 1970년 행정고시 합격 후 주로 재무부와 재정경제원에서 일한 재무관료 출신인 강만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경제 공약인 747년 평균 7% 성장 10년 뒤 1인당 GDP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공약을 설계해 MB노믹스의 설계자로 불리며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다. MB정부 출범 반년 만에 미국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고 그 10년 전 IMF 외환위기의 악몽을 겪었던 우리 국민은 경제정책 수장인 강만수의 시선을 집중했다. 이때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강만수는 적극적인 환율 방어에 나서는 방법을 택했다.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했고 국내 은행 외채에 정부가 지급 보증을 했으며 한미 간 원달러 통화스왑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일부에선 이 때문에 정부의 외환 보유고가 줄었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국내 대기업들은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수출 호조를 보이며 금융위기의 파고를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한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별다른 위기를 겪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신으로부터 주목받기도 했다. 강만수는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 대통령, 경제특보, 산업은행장을 역임하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계속해서 책임졌다. 그가 몸담았던 이명박 정부는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면서 물가와 집값도 잡은 정부로 평가받고 있다. 권세진 기자. 김관진. 북한이 두려워한 단 한 명의 군인. 김관진 1949은 대한민국 국방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1949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를 나와 1972년 육군사관학교 18기에 입교했다. 육사생도 시절에는 기수당 1명만 선발하는 서독 위탁교육에 선발돼 독일에서 공부했다. 독일 위탁 육사생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이 됐다. 선후배들 사이에 레이저 김독일 병정이란 별명이 있다.
삼군 사령관 합 참의장 대장을 거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장관 시절 김관진의 집무실 의자 뒤편 벽에는 북한 김정일과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군사보좌관 김격식 등 북한군 수뇌부 사진이 A 사용지 크기로 걸려 있었다고 한다. 적이 장관의 등을 노리고 있는 만큼 한시도 적을 잊어선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장관직을 수행했다. 2011년 3월에는 서부 전선을 찾아 경계 근무를 서는 장병들에게 적 도발 시 현장에서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조치 후보고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 지원 세력은 물론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라고 강조하며 응징 의지를 보였다. 2014년에는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돼 안보정책 수립과 실행을 총괄했다. 2015년 북한이 DMZ 일대의 목함 지뢰를 매설해 우리 장병 2명이 부상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우리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북한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시기에 김관진은 안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안보실을 지켰으나 돌아온 것은 수모와 댓글 재판이었다. 이경훈 제2연평해전 전사자 6인 피로써 서해 NLL을 지킨 영웅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전이 있던 6월 29일 오전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해군 함정이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정을 공격했다.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윤영하천 973만 2천이 정장대위 이하 당시 계급은 아버지 윤도호의사 18기의 뒤를 이어 해군 장교가 됐다. 북한군은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자 함교에서 지휘하는 정장을 가장 먼저 공격했다. 윤 대위를 대신해 부장 이희환 중위원 국가보훈부 차관과 지휘를 이어갔다. 그 역시 적 총탄에 부상을 입어 한쪽 다리 일부를 절단해야 했다. 한상국 1975만 2천이 조타장 중사은 함정을 끝까지 조종하기 위해 조타키를 천으로 묶고 분투했다. 조천형 1976만 2천이 병기 사중사는 20호 담당이었다. 그에 따른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해군 학군사관 후보생 NROTC 됐다. 황도현 1980만 2천이 하사도 20호를 끝까지 놓지 않고 방아쇠를 잡은 채 전사했다. 서후원 1980만 2천이 하사는 M60 기관총으로 대응했으나 적총탄에 왼쪽 흉부를 관통당해 쓰러졌다. 박동혁 1981만 2천이 의무병 상병은 쓰러진 전우를 구하기 위해 포탄이 빗발치는 가판을 뛰어다니다가 중상을 입고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돼 84일간 투병하다가 숨을 거뒀다. 여섯 용사의 장렬한 죽음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세상에 고발했다. 해군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유도탄 고속 한 PK지들의 이들 전사자 이름을 명명하고 있다. 2015년에는 영화 연평해전이 만들어졌다. 이경훈 기자. 경제. 김승연. K방산 이끄는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1952 한화그룹 회장은 국가대표 K방산을 키워낸 주역이다. 2000년 초 국방부는 차기 군단급 활용무기체계 확보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획득 방법은 결정하지 않았다. 보통 무기체계는 방위사업청이 사업과 투자비를 결정하고 회사가 개발을 하는데 당시는 회사가 먼저 선행투자로 개발을 해놓고 이를 방사청에 제안하는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업체 경영진들은 2005년에 독자 개발 진행 여부를 놓고 토론한 끝에 사업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때 김승연 회장은 실패해도 좋다. 자주 국방을 위한 기술은 남을 것 아니냐며 오히려 경영진을 설득했고 진취적으로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오늘날 K방산의 대표주자인 K9 자주포와 천모 레드백 장갑차는 이렇게 탄생하고 발전했다. 한화는 2023년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를 마무리해 기존의 우주, 지상 방산에서 해양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방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M&E는 한화그룹 성장사의 핵심이며 김승연 회장의 통찰력과 뚝심을 대표하는 키워드다. 김 회장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2년에 적자를 지속하던 대한생명을 인수해 총 자산 100조 원이 넘는 우량 보험사로 키웠고
2015년엔 삼성의 방산 및 석유화학 부문 4개사를 인수하는 빅딜로 재계를 놀라게 했다. 사업 고도화와 시너지 제고를 통해 한화방산 부문은 명실상부 국내 1위로 도약했다. 1981년 김승현 회장이 취임할 때 총자산 7,568억 원, 매출 1조 1,000억 원이었던 한화그룹은 2023년 말 기준 총자산 232조 원, 매출액 80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며 우리나라 7대 그룹으로 도약했다. 정혜연 기자. 황창규. 황해 법칙 디지털 노마드 설파한 삼성 반도체 신화의 주역. 황창규 1953전 삼성전자 사장은 대표적인 전문 경영인이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화를 써내려간 산증인이다. 삼성전자 기술총괄사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황창규는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탠퍼드대 전기공학과 책임연구원, 미국 인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1989년에 삼성전자에 합류했다. 16M D램 소자개발팀장, 삼성전자 반도체 이사를 거치며 1994년에 세계 최초로 256M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같은 해에 삼성그룹 기술 대상을 받았고 2004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겸 메모리 사업부 사장을 맡았다. 이듬해인 2005년에는 외국인 최초로 IT 노벨상으로 불리는 미국 EIA 기술혁신 리더상, 2006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환경안전 분야 최고상인 이노우에 아키라상과 반도체 기술 명장에게 주어지는 IEE 앤디 그로브상을 받았다. 메모리 반도체 집적도는 1년에 2배씩 늘어난다는 황해 법칙으로 유명한 그는 명강연자로도 이름을 알려 2002년 영국 케임브리지대를 시작으로 2003년 스탠퍼드대, 2004년 MIT, 2005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강단에 섰다. 황 사장은 강연에서 디지털 노마드 유목민 전략을 소개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옮겨가는 유목민처럼 신기술 개발을 위해 부단하게 정진하는 것이 그의 경영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후 KT 회장을 지냈다. 정혜연 기자. 박현주.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운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미래에셋. 박현주 1958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2024년에 국제경영학회 AIB로부터 올해의 국제 최고 경영자상을 받았다. 아시아 금융인으로서는 최초다. 이 상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경영인이 받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박 회장은 모험적인 창업자들이 이끄는 글로벌 사업을 바라보며 왜 금융은 안 될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아시아, 중국, 인도를 커버하는 펀드 전략을 도입했고 이는 글로벌 관점의 투자로 발전시켜 나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연소 증권사 지점장을 지낸 박현주 회장은 1997년 미래에셋 벤처캐피탈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을 설립하며 사업에 뛰어들었다. 박 회장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세계 시장 진출을 염두에 뒀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2003년 국내 운용사 최초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초대형 글로벌 금융사들과 경쟁은 무리라는 반응이 팽배했지만 박 회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내놨다. 22년이 지난 현재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미국과 베트남,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영국, 인도, 일본, 중국 등 16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내의 대표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거듭났다. 전체 운용자산은 385조 원에 달한다. 특히 해외 시장에 유망한 ETF 운용사를 인수해 글로벌 ETF 197조 원을 운용하고 있고 미래에셋 증권은 인도 쇠역한 증권사를 인수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 출범 초기인 2003년에 미래에셋박 현주재단을 만들어 글로벌 인재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현주 회장은 미래세대가 세계 곳곳에서 공부해 인적 네트워크를 갖는 것은 우리 사회에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혜연 기자. 이재현. 문화강국 대한민국 초석 노은 CJ그룹 회장. 이재현 1960 CJ그룹 회장은 1995년에 문화사업을 시작해 대한민국이 세계로부터 콘텐츠 강국으로 인정받는 데 초석을 놓은 이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이 문화불모지라 불리던 1990년대 초반부터 영화 사업에 뛰어들며 세계 시장 진출의 밑그림을 그렸다. 1995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제프리 캐천버그 등이 설립한 드림웍스에 3억 달러를 투자해 2대 주주가 됐다. 영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에 가까운 모험이었지만 이재현 회장의 과감한 도전은 CJ E&M이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됐다. 이후 CJ E&M은 국내 최초의 멀티플렉스 극장 오픈, 국내 상영 영화 총 관객수 역대 1위, 국내 유일 종합 콘텐츠 기업, 세계 최대 K컬처 페스티벌 개최, 기생충으로 대한민국 최초 프랑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등 대한민국 문화사업에 길이 남을 굵직한 발자취를 새겼다. 대한민국을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키워내겠다는 이재현 회장의 꿈은 자연스레 푸드 산업으로 확장됐다. CJ는 설탕 제조를 시작으로 밀가루와 조미료 생산 등 70여 년간 식품 산업을 이끌어왔다. CJ 제일제당은 대표 브랜드 비비고를 앞세워 K푸드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비비고 만두는 미국에서 K만두 신드롬을 일으켰고 CJ 제일제당의 해외 식품 사업 매출은 2019년 3조 1,540억 원에서 2023년 5조 3,861억 원으로 4년 동안 70% 이상 성장했다. 이 회장은 늘 전 세계인이 매년 23편의 한국 영화를 보고 매월 12번 한국 음식을 먹고 매주 12편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매일 12곡의 한국 음악을 듣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정혜연 기자. 최태원. 반도체로 SK의 미래를 설계한 재계 맏형. 최태원 1960 SK그룹 회장은 아버지 최종현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1998년 38 나이에 그룹 수장에 올랐다. 이후 그는 그룹의 체질적인 개선에 나서 SK를 국제적인 기업으로 일궈냈다. 1998년 자산 32조 8천억 원, 매출 37조 4천억 원이던 그룹의 규모는 2023년 말 자산 334조 3,600억 원, 매출 200조 9,620억 원으로 25년 만에 10배 안팎 성장했다. 2012년 SK 하이닉스 인수는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신인 하이닉스 반도체는 당시 3조 원에 달하는 부채로 파산 위기에 놓여 있어 업계에서는 이 인수를 위험한 도박으로 여겼지만 최태원 회장은 하이닉스를 과감히 인수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다. 매년 조 단위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결과 SK 하이닉스는 2024년 3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7조 원을 돌파했다. 외국에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SK 하이닉스를 한국의 소중한 전략 자산으로 주목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글로벌화를 그룹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 내수 중심이던 그룹을 수출 기업으로 변모시켰다. 1998년 취임 당시 8조 3천억 원이었던 수출액은 2023년 96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수출의 12%에 달하는 수치다. 1993년 신약 개발 사업에 진출한 이후 2008년부터 바이오 제약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 2019년에는 미국 FDA로부터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 재계 맏형 대한상공회의소 수장까지 맡은 최 회장은 최근에는 그룹 미래 도약의 원동력으로 AI를 꼽고 AI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시키고자 분투하고 있다. 정혜연 기자. 안철수. 의사에서 컴퓨터 백신 전도사 정치인으로. 안철수 1962 국민의힘 의원을 여전히 알랩구 안철수 연구소 이사회 의장으로 기억하는 이가 많다. 의대 출신 컴퓨터 백신 전문가라는 흔치 않은 이력에 대다수의 사람이 그가 발명한 백신을 컴퓨터에 깔아놓고 생활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그는 박사과정 시절에 개발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V3를 일반인에게 무료로 보급하면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자신이 쓰던 디스켓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자 호기심으로 퇴치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에도 새로운 컴퓨터 바이러스가 발견될 때마다 밤을 새워 백신을 업그레이드했다. 1995년에 바이러스 백신 회사 안철수 연구소를 창업하면서 벤처기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일반인에게는 무료로 보급하고 대신 기업 관공서에서는 대가를 받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성공했다. 안철수 전 의장은 벤처업계에 뛰어든 지 10년 만인 2005년 알랩을 그만두고 3년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KAIST 석좌 교수, 서울대 융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강단에 섰다. 2012년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해 낙선하고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국민의당 대표로 활동했다. 2013년 보궐선 거서울 노원병로 처음 등원하고 2022대에 내리 당선해 어느덧 사선 국회의원이 됐다. 2017년, 2022년까지 대선에 모두 3번 출마했고 특히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로 정권 교체의 일익을 담당했다. 여전히 잠룡으로 꼽히는 안철수지만 역사는 정치인보다 컴퓨터 백신을 한국에 알린 1세대 벤처기업가로 그를 기억하지 않을까? 정혜연 기자.